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 설명에 앞서서 이 함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엑셀 외적으로 다른 코딩 언어를 접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대체로 많은 코딩 언어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기 위한 조건문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엑셀 함수 중에 if, ifs, choose, switch 등의 함수들을 통해서 조건문을 구현하고 이미 원하는 조건에서의 결과값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에 대한 개념은 함수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통해서 셀 하나에 원하는 펑션, 수식을 입력하고 그 값을 상대, 혼합, 절대 참조 등을 이용해서 여러 데이터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가 방대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수식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컴퓨터 연산, 즉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속도상의 성능상의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의 수식을 여러 데이터에 한 번에 배열로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365에서는 배열에 관련된 함수들이 다수 등장했다고 했죠. 그 함수들 중에서 scan, reduce 함수가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함수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전 영상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두 함수가 깊이가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이에요. 기초의 중요성은 수십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발전된 사고와 더 나은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를 응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365 함수들을 시리즈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으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므로 이해를 위해서 이전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함수명으로 함수 설명을 시작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스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페이지고요. 스캔 함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생략 가능한 파라미터이고 initial value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array, 세 번째는 람다 함수가 들어가는데 눈여겨봐야 할 점이 이 람다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두 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ccumulator와 value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initial value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초기 값이죠. 초기 값이고 array는 배열을 의미하고 람다 함수가 들어가고 그 안에는 이제 accumulator가 그 뜻이 축적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축적. 네, 누적시키다, 축적하다, 축적하는 터니까 축적하는 애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리고 value는 값이고요. 값. 네, 그래서 람다 함수에서 이 두 개의 함수 파라미터를 넣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 1, 2, 3, 4, 5, 6이라는 배열이 있고 이 스캔에서 이 배열을 초기값으로 1을 넣고 배열을 넣고 람다 함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A, B 두 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었죠. 아까 첫 번째가 accumulator 축적하는 거, 두 번째 B가 그 value를 의미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A, B를 곱하니까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값은
그 2가 나오고, 세 번째 값은 6이 나오고, 네 번째 값은 24가 나오고, 120, 720. 이 규칙을 보니까 첫 번째 값, 초기 값이 1이었기 때문에 1과 1을 곱한 게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값과 이 두 번째 값을 곱한 게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 결과값과 세 번째 값을 곱한 거, 그래서 3하고 2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고요. 6. 그리고 이 6하고 이 4를 곱한 게 여기 나오고, 이 24하고 5를 곱한 게 여기 나오고, 이 120하고 6을 곱한 결과값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누적된 결과값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문의 개념을 스캔 함수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단순하게 값을 곱하는 형태로 반복을 시킨 그 예제를 봤는데, 그런 연산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링에서의 값을 붙이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으로 빈 값을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범위를 잡고 람다로 이 앰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붙이는 형태의 람다 함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빈 값이었기 때문에 이 빈 값과 첫 번째 값을 어떻게 했죠? 붙였죠. 그래서 붙인 값인 a가 여기 나오고요. 그 a 결과값인 a와 두 번째 값인 b를 붙인 거죠. 그 결과값이 여기 나오고, 이 결과값과 c를 붙인 게 여기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a는 이 수식의 결과값이 누적된 그 값이 여기 저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b는 이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 값들이 이 b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 a는 결과값, b는 이 반복되는 하나하나의 값. 그래서 하나 결과값이 여기 나오고 값들이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그 나오는 값들이 b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붙어나가는 형태. 처음에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깊게 고민도 해보시고, 각각의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스캔 함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보고 바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임의로 숫자 배열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숫자 배열을 만들었고요. 1부터 10까지의 어떤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 값들을 누적해서 더한 값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한칸 뛸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이 값을 두고, 두 번째 값은 이 값과 이 값을 더하고, 세 번째 값은 이 값과 이 값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를 했었죠. 네.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뭐 예제로 단순한 더하기 형태의 수식이지만, 이 수식이 복잡해지거나 뭐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각각의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은 속도상의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태의 결과값을 똑같이 하나의 함수로 구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이 반복문의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스캔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스캔 함수로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결과값을 잠시 여기다가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고, 자, 스캔 함수로 이 값들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스캔 함수로 스캔 초기 값은
더하기인데 0이 돼야 될 거예요. 일단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0을 넣고 어레이를 잡아주고요. 람다 함수를 집어넣을 건데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파라미터명은 람다 함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래서 아까 저는 어큐뮬레이터와 밸류의 앞자리에 따서 a와 v 두 개의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 플러스 v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은 이렇게 한 방의 수식으로 누적돼서 더해지는 결과값의 그 배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로 설명을 좀 풀어서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이 a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 a의 그 첫 번째 값은 말 그대로 첫 번째 값 초기 값이죠. 초기 값은 우리가 함수의 첫 번째로 지정했던 이 값이 됩니다. initial value. 그래서 이 값을 제가 0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0과 1이 더해져서 첫 번째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0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100과 1을 더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식이. 그래서 10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01의 결과값과 2를 더해서 103이 나오고 103과 3이 더해서 106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다 0을 넣었던 이유가 그것이고, 그래서 이 최초의 a 값은 이 초기 값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a 값에 0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 값으로 0을 지정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 v, value 값이죠. value 값은 어레이에서 이 어레이를 쭉 순환하기로 했잖아요. 순환할 때의 첫 번째 값입니다. 그래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될 거고, 우리가 람다 함수에서 지금 뭘 하고자 합니까? 이 값들을 계속 더해 나가길 원해서 a와 v를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v를 더한 값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1값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a 값은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 결과값. 그리고 v는 뭐가 되냐면 이 값이 됩니다. 네, 이 v는 이 어레이를 순차적으로 순환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a는 직전의 수식의 결과값이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을 뭐 하라고 했죠?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은 더하는 거죠. 더했기 때문에 그 값이 3이 되고, 이 값은 이 값이 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값이 될 거고요. a가 세 번째 v 값은 이 값이 되겠죠. 어레이를 순차적으로. 그리고 람다는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 그래서 이 값이 됩니다. 네,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기 어려울 땐 재래식으로 몇 개를 해보면 돼요. 한 3개 정도 해보면 그 규칙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방식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스캔 함수는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이 어레이 값 있잖아요. 두 번째 이 파라미터 어레이를 순환하면서 함수의 결과값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반복문의 개념을 구현했다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네, 단순히 반복이 아니고 이 accumulator라는 값을 이용해서 축적된 형태로 반복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축적되지 않은 형태로 반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축적된 형태로 계속 반복시킬 수 있다. 이거를 구현시켜 주는 게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캔 함수의 결과값과 저희가 직접 수식으로 입력했던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뭐 단순히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 어레이를 뭐 렌더 어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10개만 해보죠. 최소값은 뭐 1로 주고 30개 그리고 정수값만. 그래서 1부터 3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으로 값을 나타내라 라고 일단 예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마찬가지로 초기값이 0이었기 때문에 0과 4가 더해서 4가 나오고 4와 두 번째 밸류 값인 8을 더해서 1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요거는 지금 맞지 않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누적된 그 합계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네, 이게 스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까 뭐 문자를 붙이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 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스캔 함수를 쓰고요. 아까 같은 경우 초기값으로 0을 넣었는데 여기도 0을 한번 넣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어레이를 설정을 해주고요. 람다 함수를 쓰고 뭐 파라미터는 뭐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QW로 해볼까요? QW로 하고 Q와 W를 붙여라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A부터 시작해서 A2로 끝나는 걸 만들고 싶은데 앞에 0이 붙었잖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값에 0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함수의 결과값이 0과 A를 붙인 0A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값이 다시 Q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Q인 0A와 B를 또 붙이게 돼서 0AB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값을 이니셜 밸류를 빈 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비로소 원하는 방식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더하는 거와 붙이는 거 비교적 간단한 함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예, 이거 지금 함수 자체가 어렵고 지금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람다 함수를 집어넣었지만 이 람다 함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어려운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스캔 함수가 또 더 빛을 발하게 되겠죠. 지금보다도 더. 네. 비교적 간단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스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또 막상 또 어디에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또 예제를 준비했죠. 네. 여기 보니까 이런 형태로 뭐 행정구역 코드라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코드가 있는데 여기 값들이 비어 있어요. 여기 값들이 비어 있는 이유가 보니까 다 같다라고 해서 위에 것과 같다라고 해서 비어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채워 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시도 코드와 시군구 코드와 읍명동 코드를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나타냈을 때 이게 비로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을 의미하는 코드일 텐데요. 그쵸? 근데 여기 값들이 비어있다 보니까 이걸 빠른 채우기 해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앞에가 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얘는 또 절대값을 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라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죠. 여기서 또 이걸 또 바꿔줘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또 채워줘야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스캔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어있는 값들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함수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선뜻 와닿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함수를. 그래서 먼저 이 열만 생각을 할게요. 얘는 지금 숨겨놓겠습니다. 숨겨놓고 얘들만 먼저 쭉 채우고 싶은 거예요. 멀리 가야 되네요. 저기 네, 여기 와 있네요. 이 비어있는 값들을 모두 11로 채우고 싶은 거죠. 지금 데이터를. 그거를 수식으로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캔 함수를 쓰고요. initial value는 일단은 비워두겠습니다. 비워두고 array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array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숨기 취소해서 자 보죠. 3531 행까지 있네요. 3531 다시 숨기고 스캔 3531이었어요. 그쵸? 3531개 그리고 펑션으로 람다 함수를 넣고 a, v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if문이 들어갑니다. if 람다 함수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if문을 써서 v가 비어 있다면 a 값을 집어넣고 비어 있지 않다면 v 값을 그대로 넣어 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 채워주는 거.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결과부터 보여드리고. 자, 이건 수식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 한번 또 알아보자고요. 네, 이게 자동으로 채워졌어요. 밑에 쭉 봐볼까요? 네, 자동으로 채워졌네요. 자동으로 채워진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람다 함수로 이 v 값이 뭐라고 했죠? value라고 했잖아요. value는 뭡니까? 우리가 지정한 array에서 하나씩 순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value 값을 첫 번째 value 값을 딱 보니까 11이란 말이에요. 11이라는 값이 있죠. 값이 있는데 if문에서 v가 비어 있다면 a를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a.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어 있지가 않고 11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v 값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네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네, if 함수를 다시 보니까요. v가 비어 있다면 a를 갖고 오고 비어 있지 않다면 v를 갖고 와라. 지금 값이 비어 있지 않죠.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v를 가져온 겁니다. v가 11이었잖아요. 11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11을 가져온 거예요. 뿅. 자,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값이 a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이제 a가 11이 된 겁니다. a가. 그쵸? 11이 된 상태인데 v가 여기 두 번째 스텝으로 오니까 v가 비어 있네요. v가 비어 있을 때 무슨 값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a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를 갖고 와서 11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어있는 값들이 계속 11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쭉쭉 채워지다가 언제 바뀌느냐? 21을 만난 거예요, 21을.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왔는데 어라? 여기서는 v가 비어 있지 않고 21이 있잖아요.
21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21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21이 되면서 A 값이 뭘로 바뀌었어요? 21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니까 비어있네요.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을 때는 A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A는 직전 수식의 결과값인 21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을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이거를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채워지게 된 거고, 숨기기 취소. 자, 이 값을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쭉 1, 2, 3, 4, 5, 6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찼죠. 이런 식으로. 비어있던 데이터들이 쭉 채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되었을 때 데이터가 비로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배열로 and 이런 식으로 and 기호를 이용해서 이 배열값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 음명동에 해당되는 코드를 한 방에 얻을 수 있었고, 이 주소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and 텍스트 조인을 이용해 볼게요. 이거는 텍스트 조인. 그래서 딜리미터를 빈 칸으로 주고 이 군호는 비워주고, 자, 서울특별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네, 안 되겠죠, 당연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네요. 오늘 그 NG가 많은데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이것도 문제가 있나? 네, 여기 엔드를 붙여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열들을 붙여주니까 어떻게 되죠? 값들이 하나로 비로소 이렇게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원하는 방식에. 업무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솔루션으로 값을 이런 식으로 채워놓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또 두 번째 예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예제는 뭐냐 하면 일단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색상이 이렇게 5종류의 색상이 있네요. 5종류의 색상이 있고 중복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계된 표를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네, 요거를 스캔 함수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예제를 만드는 것부터 공부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썼습니다. 이 수식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재밌게. 네, 수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네. 색깔 리스트를 먼저 좀 정리를 해놓고 블루, 옐로우, 그린, 퍼플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랜덤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건 번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5개 지금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랜드 어레이를 이용해서 랜드 어레이 데이터 개수는 한 15개 정도 해볼게요. 15개에다가 81개니까 생략하고 최소값을 1로 최대값을 5개니까 5로 그리고 정수로 일단 랜덤한 어레이를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부터 5까지의 15개의 행에
랜덤한 배열이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choose 함수로 그 각각의 그 숫자를 이걸로 입힐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배열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 뭐가 있었죠? array 텍스트, array to 텍스트가 있었죠. array to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의 결과값이 얻어지는데 따옴표가 안 들어가네요. 그냥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oose로 입력을 하고, choose 함수는 순차적으로 1일 때 레드, 2일 때 블루, 3일 때 옐로우, 4일 때 그린, 5일 때 퍼플 를 반환해라 라는 의미고, 아까 1부터 5까지 랜덤하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랜덤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랜덤 데이터 만드는 것도 한번 번외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식을 알아볼 건데, 여기서 v스택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라는 헤더, 표 헤더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v스택으로 이런 식으로 v스택 헤더를 주고, 컬러와 카운트를 뽑기 위해서 여기에 유니크 함수를 써서 이 값들을 뽑아내고,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배열로 만들어냈다라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솔루션입니다. 제가 나빼드라고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식 하나로 요 표 형태를 나타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자, 여기다가 우선 let 함수를 좀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let 함수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데이터죠.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엔터를 치고 데이터 한 다음에 가로 한번 닫아 볼게요. 닫아 보니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표가 헤더가 필요하잖아요. 헤더를 먼저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헤더라고 쓰고, 여기서는 이제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컬러 그리고 카운트 라고 만들어 준 다음에 헤더도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컬러에 해당되는 이 값을 뽑을 건데, 이 값은 뭐죠? 이 값의 그 유니크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유니크 그리고 데이터 라고 넣어주고 컬러라고 치면 이렇게 유니크한 값을 잘 불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카운트 값은 어떻게 하나요? 카운트는 count if 함수를 써야겠죠. count if 함수를 쓴 다음에 range는 이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이 목록은 정리된 목록은 중복값 제거된 정리된 목록은 컬러라고 했으니까 컬러라고 하고, 카운트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카운트도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헤더를 정의를 했고, 컬러를 정의했고, 카운트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v스택과 h스택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return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죠. return 1이라고 해볼게요. return 1은 v스택 그리고 헤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먼저 하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h스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h스택으로 컬러와
카운트를 넣어주면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정했던 컬러와 카운터가 옆으로 이렇게 붙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위에 헤더가 달리면 되기 때문에 다시 v스택, 이번에는 세로로 쌓아야 되죠. 그래서 v스택으로 헤더 라고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렇게 표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h스택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추즈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공부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return to로 해서 한번 다른 형태로 한번 또 해볼게요. 헤더는 동일하게 합쳐주시고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도 choose를 예제 만들 때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배열 상수로 1, 2, 1번과 2번을 나란히 붙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일 때는 컬러, 2번일 때는 카운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return to 해주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도 h스택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글쎄요, 얘를 정렬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랜덤 값에서 순차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뽑다 보니까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기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값들이 항상 좀 고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에는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정렬시켜주는 방식이 있겠죠.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드랍 함수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또 활용을 해볼까요? return 3에서는 return 2를 그냥 한번 다시 불러내보도록 하죠. 그러면 return 2가 이거였으니까 이 값이었는데, 이 값에서 드랍으로 첫 번째 행을 날려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헤더가 다시 날아갔어요. 아까 헤더를 붙였었는데 날아간 요 형태가 되잖아요. 이 형태에서 sort 함수를 붙여서 첫 번째 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다 기본값이니까 그냥 sort 함수만 이렇게 붙여줘도 되겠네요. sort 함수를 딱 붙이면 이렇게 블루, 그린, 퍼플, 레드, 옐로우 이 앞 글자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정렬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과 다르게 이 블루, 그린, 퍼플, 레드, 옐로우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헤더가 필요하니까 다시 또 헤더를 붙여주면 되겠죠. v스택 헤더, 이런 식으로 하면 헤더가 붙은 또 고정된 그런 목록 형태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 스캔 함수와는 전혀 무관한 설명들이었고요. 네, 기존에 배웠던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표 자체를 count if를 활용하지 않고 뭐랄까요, 스캔 함수를 활용해서 이거를 구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캔 함수를 활용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v스택 헤더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자, 스캔 함수를 한번 써보죠. 스캔 함수 전에 h스택으로 컬러 목록까지는 가져오게 하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sort 된 게 있었으니까 return 3을 다시 쓰죠. 드랍으로 return 3을 쓰고 행을 날려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값을 확인해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드랍으로 열도 날려보죠. 아이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리스트만 그대로 가져온 이 형태에서 이 배열을 토대로 우리가 스캔 함수로
여기에 있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집계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캔 함수로 스캔 첫 번째 값은 0으로 놓고요. 집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열을 집어넣어 주고 여기서 람다 함수를 쓴 다음에 AV 그래서 V가 뭐죠? V는 이 목록의 하나의 값을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블루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블루가 데이터다. 이걸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 배열의 값이 블루인 것만 true가 나올 겁니다. true. 그렇죠. 이 true가 나오는 값에 더블 네거티브를 붙일 거예요. 앞에. 그러면 1과 0으로 된 배열이 작성이 되겠죠. 거기서 썸을 해줍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11742 카운트 if 함수를 구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제가 한 번에 좀 해봤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머릿속으로 조금은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스캔 함수를 별도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0으로 하고 목록은 얘를 좀 참조해서 쓰겠습니다. 목록은 얘를 쓰고 자 람다를 쓴 다음에 AV 한 다음에 V가 스캔 함수를 쓰지 말고 이렇게 해보죠. 레드가 이 어레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바뀌네요. 그린이 이 배열 값이 그린이다 해서 이제 true false로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더블 네거티브를 가로로 붙여주게 되면 1과 0으로 된 데이터가 나올 거고 여기서 썸을 해준다면 이 배열에서 1 값을 다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이 의미하는 바가 이 배열에서 그린의 개수가 되는 거일 거예요. 그쵸? 옐로우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네. 이 수식을 람다로 지금 넣은 겁니다. 여기서. 람다로. 네. 그 람다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리턴사는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결과값을 뽑아냈다. 네, 그래서 뭐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헤더랑 엣지 스택으로 컬러를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도망가자. 네, 이번에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리듀스 함수예요. 리듀스 함수는 아까 이거는 스캔 함수에서 봤던 것들인데 여기서 함수만 리듀스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짜잔 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값만 하나의 셀에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리듀스 함수의 뜻은 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캔 함수의 그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단계별로 나타났던 그 과정들을 다 줄이고 마지막 결과값만 갖고 오고 싶어 라는 게 리듀스 함수예요. 그래서 스캔 함수를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리듀스 함수는 스캔 함수의 마지막 값만 갖고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줄이다. 과정을 줄였다는 거죠. 스캔 함수의 과정을 줄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파라미터나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함수명만 바꿔줘도 동작을 합니다. 딱 바꿔주면은 그 마지막 아까 스캔 함수의 마지막 결과값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리듀스 함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 필인 블랭크 여기서 얻었던 이 행정동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다시 텍스트를 시와 구와 동으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텍스트 스플릿 함수가 있어요. 스플릿 함수로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고, 지금 구분이 이 스페이스 빈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딜리미터로 빈칸을 집어넣어 주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뭐라고 하죠? 세 개의 열로 데이터가 쪼개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좀 처리를 하고 싶어서 이 B3 대신에 이 어레이 값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상한 원하는 값이 안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세 개와 여러 개 데이터가 쭉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서울특별시 앞에 것만 쭉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은 텍스트 스플릿 함수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를 세 개의 열 또는 n개의 열로 쪼개는 거죠. 이게 뭐 데이터가 지금 3개라면 3개겠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n개의 열로 쪼개는 형태인데, 그거를 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가 결과값이 열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행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열 방향, 행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거를 한 번의 수식으로 구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엑셀에서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러니까 행과 열로 한 번에 확장시키는 것을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리듀스 함수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리듀스 함수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스플릿하는 형태로 구현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람다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자, 이거를 수식을 좀 표현을 해드리고 이 함수를 람다 함수로 만들어 보죠. 람다 함수, 람다. 그래서 x, 그리고 이 셀을 참조해야 되니까 이걸 x라고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오류가 날 거고, 가로를 다시 열고 값을 넣어주고 닫아주면 람다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라미터 요 값을 넣었잖아요. 이거를 좀 이 람다 함수를 매번 쓸 수 없으니까 렛으로 좀 짧게 줄여볼게요. 그래서 f를 이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람다 함수를. 그래서 f는 제가 뭐 펑션의 약자로 f를 쓴 건데,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f로 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f가 이 람다 함수기 때문에 f 함수에서 가로를 열고 이 셀 값을 넣어주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렛 함수와 람다를 섞어서 람다 함수를 이렇게 짧게 구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f 함수를 이거 스플릿하는 함수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를 쭉 반복하면서 이 함수를 적용시켜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비교적 간단한 뭐 더하기나 뭐 문자에 붙이기 이런 간단한 람다 함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텍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그 스캔 함수, 리듀스 함수로 구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 리듀스 함수를 씁니다. 리듀스 함수. 그래서 초기 값은 비워두고요. 이 어레이 값을 반복할 그 것들이죠. 그래서 어레이 값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펑션을 넣어야 됩니다. 펑션을 넣는데 람다 av 마찬가지로 해주고요. 여기서 f 함수를 넣는 겁니다. f 함수. 여기서 f 함수를 넣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요 함수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 함수로 넣는데 f 함수의 이 파라미터에 v 값을 넣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죠.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v 값은 이 밸류 값을 순차적으로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순차적으로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f 함수에 v 값을 넣었기 때문에 f 함수가 뭐였죠?
텍스트 스플릿, 이 값을 띄어쓰기 기반으로 스플릿해라라는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웬 생뚱맞게 갑자기 제주야? 라고 해서 가장 밑에 보니까 네, 가장 밑에 데이터가 예래동이네요. 그렇죠? 가장 밑에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리듀스 함수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가장 밑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캔 함수를 쭉 쓰면은 이 함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나? 라고 했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오류로 인해서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배열을 확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구현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요. 여기서 자, 이 f에다가 v를 넣은 값을 반복을 해서 쭉 반복을 해서 마지막 값에 있는 값만 갖고 오게 된 건데 우리는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vstat 함수를 씁니다. vstat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a 값을 누적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한번 닫아 볼게요. 그러면 자, 잠시만요. 네, 결과값이 잘 안 나오네요. 데이터가 너무 많나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 이슈인가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다음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좀 생겼나 보네요.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 하나하나 순환하면서 값이 나왔는데 첫 번째 행을 일단 무시하고요. 두 번째 행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텍스트 스플릿 함수가 구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v스택으로 a를 했기 때문에 v스택은 뭐죠? 값을 쌓는 거잖아요. 값을 쌓는 건데 이 a에 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것들을 스플릿해서 나눴던 이 결과값들이 하나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리듀스 함수는 그 마지막 값만 갖고 온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 값에서 스플릿 됐던 값, 첫 번째까지 돌았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리듀스기 때문에 마지막인 이 값의 스플릿 값이 a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 범위를 리듀스를 한 거잖아요. 이 범위를 리듀스를 했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결과만 나왔겠죠. 그래서 이 값만 스플릿이 됐을 텐데 v스택으로 a 값과 뭐라고 하죠? 그 스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전에 이 값의 결과값도 스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누적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상 이 수식을 이해한다면 365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게 거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신다면 응용도 하실 게 굉장히 많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이 수식을 깊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따져보신다면 하나의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 함수를 여러 개의 범위에서 반복해서 구현하는 게 가능하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류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초기 값을 이렇게 빈 값으로 두었는데 이 빈 값을 이 f 함수, 즉 텍스트 스플릿 함수에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드랍으로 깔끔하게 없애주면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런 식으로 없애줬을 때 이 전체 데이터를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한 번에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을 이렇게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영상이 되었는데 스캔 함수와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너무나도 활용도가 높고 너무나도 중요한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스캔 함수와 리듀스 함수요.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에 보여드렸던 렛 함수와 뭐 람다 함수의 어떤 조합들 이런 것들도 한번 깊게 공부해 보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무기를 하나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의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도움이 되셨다라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